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권세환입니다. 올해로 92. 저는 여전히 현역 의사로서 매일 환자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언젠가 제 나이가 이렇게 90을 넘길 줄은 저 자신도 몰랐습니다. 주변에서는 종종 제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그렇게 건강하게 지내세요? 사실 특별한 비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오랜 세월 몸소 실천해온 몇 가지 작은 습관들이 있었을 뿐입니다. 오늘 저는 고요하고 잔잔한 이 시간에 제가 평생 지켜온 건강 비결에 대해 조용히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는 거창한 의학 이론이 아니라 92년 인생을 살아오며 깨달은 식습관과 운동에 관한 소박한 지혜입니다. 부디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70이 넘어서부터 낭독으로 제 이야기를 전하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아마도 긴 인생을 살아오며 깨달은 것들을 누군가와 나누고 싶은 마음에서겠지요. 오늘 화면 너머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실 특히 50대 이상의 중장년 시청자 여러분께 제 경험이 작은 위로와 동기가 되길 바랍니다. 저는 의사이지만 이 순간만큼은 한 사람의 삶의 선배로서 또 긴 여정을 걸어온 한 인생 선배로서 이야기를 전하려 합니다. 제 목소리는 다소 느리고 낮을지 모르지만 천천히 제 얘기를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식습관 평생을 지켜온 작은 약속. 제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던 첫 번째 비결은 식습관입니다. 사람은 결국 먹는 대로 몸이 만들어진다는 말을 믿습니다. 젊은 시절 의사가 되기 전부터도 식습관의 중요성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지만 살아갈수록 그 말이 맞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저 역시 의사로 일하며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봤습니다만 약이나 치료만큼이나 무엇을 어떻게 먹는가가 건강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지금까지 92세 제 삶을 돌아보며 건강을 지켜준 비결들을 말씀드렸습니다. 돌이켜보면 거창한 비법은 없었습니다. 매일 먹고 움직이고 생각하는 평범한 방식들이 쌓여 지금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식탁에서 한 숟가락 덜 먹는 결심, 아침에 10분 일찍 일어나 몸을 푸는 습관, 힘들 때 한번 웃어보려는 노력, 가족에게 고맙다고 마음을 전하는 일. 이런 작은 선택들이 모이고 모여 긴 세월의 건강을 지켜주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순간부터 그런 작은 실천을 하나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제 말씀을 듣고 계신 50대, 60대 시청자 여러분,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가 당신의 가장 젊은 날입니다. 지금 시작하면 10년 후에 당신은 분명히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제 어린 시절은 먹을 것이 풍족하지 않았습니다. 1930년대 말 제가 어렸을 때는 나라가 혼란스러웠고 이어 625 전쟁까지 겪으며 끼니를 거르는 일도 다반사였습니다. 그 시절 배고픔은 저에게 음식의 소중함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감자 한 알, 보리밥 한 그릇도 귀하던 시절, 우리는 먹을 수 있음에 감사했고 천천히 꼭꼭 씹어 먹었습니다. 아마 그때 몸에 밴 소식의 습관이 평생의 건강 밑바탕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한꺼번에 많이 먹지 않고 먹을 수 있는 범위에서 천천히 먹는 것, 이 평범한 원칙이 제겐 오히려 큰 힘이 되었지요. 저는 과식하지 않는 것을 평생 철칙으로 삼았습니다. 배가 너무 부를 때까지 식사를 하지 않고 늘 78부쯤 배부르면 수저를 내려놓습니다. 옛말에 과유불급이라 했습니다. 지나치면 모자람만 못하다는 뜻이지요.
음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맛있다고 해서 한꺼번에 많이 먹기보다는 적당한 양을 규칙적으로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두 번의 보약보다 날마다 제때 먹는 세끼 식사가 제겐 보약이었습니다. 특히 아침 식사는 거르지 않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바쁘다는 이유로 또는 입맛이 없다는 이유로 아침을 건너뛰는데 저는 젊을 때부터 출근 전에 반드시 든든한 아침을 챙겼습니다. 아침을 먹어야 하루 체력이 유지되고 점심, 저녁도 과식하지 않게 되더군요. 식탁에서 천천히 먹는 습관도 중요하게 여기며 실천했습니다. 현대인은 식사를 빨리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저는 가능하면 식사 시간에 여유를 두려고 합니다. 음식을 먹을 때는 TV나 전화기보다는 제 눈앞의 한 그릇에 집중합니다. 천천히 꼭꼭 씹으며 음식의 맛과 식감을 음미하다 보면 어느새 마음까지 차분해집니다. 예전에 어느 건강 프로그램에서 포만감을 느끼려면 식사 시작 후 20분은 걸린다고 한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적어도 20분, 가능하면 30분 이상에 걸쳐 천천히 식사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 과식을 막을 수 있고 소화도 훨씬 잘 됩니다. 식사란 단순히 배만 채우는 일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돌보는 작은 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루 3번 찾아오는 이 소중한 시간을 저는 정성껏 보내려고 애써왔습니다. 물론 의사인 저도 사람인지라 때때로 유혹을 받습니다. 달콤한 케이크 한 조각이나 기름진 음식의 유혹 말이죠. 92세인 지금도 가끔 손녀가 사온 아이스크림을 즐겁게 먹기도 합니다. 너무 엄격하게 식단을 관리하면 오히려 삶의 낙이 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균형이 중요하지요. 저는 기본적으로는 담백하고 영양가 있는 식사를 하되 가끔 달거나 기름진 음식도 소량 즐겼습니다. 예를 들어 평소엔 채소와 생선 위주의 식사를 하지만 친지가 모이는 날엔 기쁜 마음으로 갈비찜이나 잡채처럼 칼로리가 높은 명절 음식을 함께 먹습니다. 대신 다음 날에는 식단을 가볍게 조절합니다. 이렇게 너무 치우치지 않게 조절하는 것이 식생활에서 중요합니다. 음식을 즐기는 마음의 여유와 건강 관리를 함께 잡는 것이지요. 건강을 위해 골고루 먹는 것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저는 하루 식단에 가능하면 다양한 색깔의 식품을 포함하려 노력합니다. 예를 들어 녹색 채소, 노란 과일, 흰살 생선, 붉은 살코기, 검은 콩 등 식탁에 여러 색이 올라오도록 해봅니다. 색이 다양하면 영양도 다양하다고들 하지요. 실제로 채소와 과일에서 얻는 비타민, 고기나 생선에서 얻는 단백질, 콩과 견과류에서 얻는 식물성, 영양 등 각기 다른 영양소가 우리 몸에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입맛이 예전 같지 않고 많이 먹지 못하기에 먹는 양이 적다면 영양 밀도가 높은 음식으로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저는 이 나이까지도 매 끼니 단백질 반찬을 꼭 챙겨 먹습니다. 주변의 어르신들을 보면 치아가 불편하거나 소화가 안 된다는 이유로 고기나 생선을 아주 안 드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근육과 면역력 유지를 위해 단백질은 필수입니다. 저도 한때 치아가 약해져 고기를 멀리한 적이 있는데 오히려 기력이 떨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후로 씹기 편하게 잘게 썬 고기나 생선살, 두부, 달걀 등으로라도 꼭 단백질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근력이 크게 떨어지지 않고 일상을 버틸 힘을 얻고 있지요. 싱겁게 먹는 습관 역시
오랜 세월 지켜온 건강 비결입니다. 의사로 살며 가장 많이 다뤄온 질환 중 하나가 고혈압인데 짠 음식이 혈압에 좋지 않다는 것은 너무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저 자신도 중년 무렵 혈압이 약간 오른다는 진단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소금을 줄이기로 마음먹고 국이나 찌개의 간을 연하게 하고 젓갈이나 장아찌처럼 짠 반찬은 조금씩만 먹었습니다. 처음엔 입맛이 심심해 적응이 안 되었지만 몇 주 지나니 담백한 음식 본연의 맛이 느껴지더군요. 짠맛에 길들여진 입맛을 바꾸는데 약 2주면 충분했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너무 짠 음식은 입에 대기도 어렵습니다. 설탕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음료나 과자 대신 가능하면 과일의 자연스러운 단맛으로 대신해 왔습니다. 예전에는 진한 설탕물을 탄 커피를 즐겼지만 지금은 거르게 되었지요. 과일이나 견과를 간식으로 먹고 갈증이 날 때는 물이나 보리차를 마십니다. 이런 습관들이 쌓여 혈압도 더 이상 나빠지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 같습니다. 작은 습관의 힘을 저는 제 몸에서 직접 경험했습니다. 물 이야기가 나온 김에 저는 수분 섭취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갈증을 느끼는 감각이 둔해져서 목이 마르지 않아도 의식적으로 물을 챙겨 마셔야 합니다. 저는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십니다. 자는 동안 말라있던 몸에 수분을 공급해주면 속이 편안해지고 장도 부드럽게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루 동안 조금씩 자주 물을 마십니다. 일부러 큰 물병을 책상에 두고 시시때때로 한 모금씩 마시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물은 우리 몸 구석구석에 꼭 필요하고 또 포만감을 줘 과식을 예방해주기도 하지요. 덕분에 저는 변비 같은 것으로 크게 고생한 적이 없습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은 아주 쉬워 보이지만 건강에 주는 이로움은 큽니다. 혹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 물을 잘 안 드시는 분이 있다면 지금 옆에 물 한 잔 따라서 놓고 한 모금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전문의로 일하면서 수많은 생활습관병 환자들을 만났습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질환들이지요. 그분들에게 항상 강조했던 것이 식습관 개선입니다. 약을 처방하면서도 결국 식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약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60대에 당뇨병 진단을 받고 상심한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처음엔 크게 낙담하셨지만 제가 식이요법을 천천히 같이 계획해드렸습니다. 밥은 현미밥으로 바꾸고 채소 반찬을 2배로 늘리고 군것질을 줄이는 작은 변화들이었습니다. 그분은 성실하게 실천하셨고 몇 달 뒤 혈당 수치가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약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지요. 그때 환자분이 제 손을 잡고 하신 말씀이 아직 기억납니다. 밥상 위에서 희망을 찾았습니다 라고 하시던 그 목소리 말입니다. 저는 그분의 눈빛에서 삶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식습관을 바꾸는 일은 어쩌면 평생의 습관과 이별하는 어려운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음식은 가장 일상적인 약이라는 말처럼 매일의 작은 결심이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다는 것을 저는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이렇듯 저는 먹는 것 하나에도 나름의 철학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특별한 보양식이나 남들이 모르는 장수식품에 의존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규칙적이고 균형 잡힌 식사, 과하지 않은 절제, 그리고 물 한 모금까지도 소중히 여기는 마음, 그것이 제가 실천해온 전부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감사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식탁 앞에서 두 손 모아 감사함을 느끼면 마음의 평온이 찾아옵니다. 마음이 편안해야 음식도 몸에 좋은 법이지요. 저는 매 끼니 감사의 기도를 드리거나 마음속으로라도 감사함을 새깁니다. 나이 90이 넘어서 돌아보니 그 수많은 식사 한 끼 한 끼가 모여 지금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먹는다는 평범한 행위 속에 이렇게 깊은 인생의 이치가 담겨 있다는 것을 저도 세월이 흐르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운동 매일 쌓아온 활력의 시간, 먹는 것만큼이나 제가 중요하게 여긴 건강 비결의 두 번째 축은 바로 운동입니다. 잘 먹고 잘 움직이라는 말은 저의 좌우명과도 같았습니다. 환자들에게 늘 식사와 운동을 함께 조절하라고 이야기했듯 제 자신도 늘 몸을 움직이려고 애써왔습니다. 사실 의사라는 직업은 겉보기와 달리 육체적으로도 무척 바쁩니다. 젊은 시절 응급실과 병동을 뛰어다니고 외래 진료실에서 하루 종일 일하며 지내다 보면 체력이 방전되기 일쑤였지요.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저는 운동 시간만큼은 포기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왜냐하면 운동이야말로 오히려 에너지를 만드는 시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몸이 피곤할 때 가만히 쉬고만 있으면 더 나른해지지만 잠깐이라도 산책을 다녀오면 몸에 생기가 돌고 정신이 맑아지지요. 저는 하루를 운동으로 시작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아주 거창한 운동은 아닙니다. 이른 새벽 알람이 울리면 잠시 창문을 열어 신선한 새벽 공기를 마십니다. 그리고 침대 옆에서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굳어있던 팔다리를 펴줍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목과 어깨를 돌리고 허리를 살짝 비틀어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밤새 한 자세로 자고 일어나면 근육과 관절이 쉽게 뻣뻣해집니다. 아침에 몸을 풀어주면 하루를 훨씬 개운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10분 남짓 스트레칭을 한 뒤에는 동네 한 바퀴 산책을 나섭니다. 아직 해가 완전히 뜨기 전에 고요한 거리를 천천히 걷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지만 코끝을 스치는 서늘함이 제게는 오히려 생명력을 느끼게 해줍니다. 가로수의 실루엣이 서서히 새벽빛에 드러나고 새들이 지저귀기 시작하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하루의 감사함을 떠올립니다. 땀이 날 정도로 빠르게 걷는 것은 아니지만 2030분 정도의 산책 후 집에 돌아오면 몸이 충분히 데워져 있습니다. 이렇게 매일 아침에 가벼운 운동이 제 몸을 깨우고 마음을 맑게 해주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저도 격렬한 운동을 좋아했습니다. 3040대 땐 주말마다 동료들과 등산을 다녔고 50대에는 수영장 회원권을 끊어 새벽 수영을 하기도 했습니다. 운동을 하고 나면 온몸에 맑은 피가 도는 느낌이 들고 근심이나 화도 사라지곤 했지요. 나이가 60을 넘어서면서부터는 무릎 관절도 조심해야 하고 예전처럼 격한 운동을 하긴 어려워졌습니다. 하지만 운동을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방식만 조금 바꾸었을 뿐입니다. 등산 대신 동네 뒷산 오르기로 대신하고 빠른 달리기 대신 가벼운 조깅이나 걷기를 선택했습니다. 70대 이후로는 실내에서 하는 운동을 늘렸습니다. 매일 아침 스트레칭 외에도 집에서 가벼운 맨손 체조를 합니다. 팔굽혀펴기나 스쿼트를 젊은이처럼 많이 하지는 못해도 벽을 짚고 하는 푸시업이나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 같은 쉬운 근력 운동을 꾸준히 했습니다. 처음에는 5번도 힘들던 것이 매일 하다 보니 10번, 20번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근육에 약간의 부담을 주는 운동을 하면 근육이 완전히 줄어드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특히 허벅지와 다리 근력은 노년 건강의 핵심이라 생각해서 저는 지금도 틈틈이 앉았다 일어서기나 가벼운 스쿼트 동작을 반복합니다. 덕분에 아직도 걸음이 꽤 씩씩하다는 말을 듣습니다. 운동은 꼭 비싼 장비나 특별한 장소가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을 거창하게 생각해서 시작을 망설이시는데 사실 일상 속 운동이 가장 꾸준히 오래 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저는 젊었을 때부터 가능한 한 걸어 다니는 생활을 했습니다. 차로 10분 거리면 걸어서 30분이 걸리더라도 시간만 허락하면 걸었습니다. 일부러 한 정거장 먼저 내려 걷기도 하고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기도 했지요. 그렇게 생활 속에서 움직이는 습관이 들어있으니 굳이 운동 시간을 따로 내지 못하는 날에도 활동량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는 운동만이 운동이 아닙니다. 집안일을 하면서도 몸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소를 하거나 마당에 풀을 뽑거나 시장을 걸어서 다녀오는 일들도 훌륭한 운동입니다. 실제로 제 아내는 특별한 운동을 따로 한 적이 없지만 평생 부지런히 집안을 돌보고 움직인 덕에 저만큼이나 정정합니다. 이렇듯 몸을 자꾸 움직이는 생활 습관이야말로 긴 세월 건강을 지켜주는 비결 중 하나라고 믿습니다. 운동을 하면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원칙 중 하나는 무리하지 말 것, 그러나 꾸준히 할 것입니다. 사람 욕심이라는 게 운동도 한번 시작하면 욕심을 내서 더 오래, 더 세게 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젊은 사람도 그렇지만 특히 중장년 이후에는 과한 운동은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몸 상태를 잘 살피면서 해야 합니다. 저는 50대에 한때 달리기에 심취해 너무 무리하다가 무릎을 다친 적이 있었습니다. 그 후로 깨달았습니다. 운동은 꾸준함이 핵심이지 스스로를 다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요. 아프다고 며칠 누워 지내게 되면 그동안 쌓아온 운동 효과도 물거품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운동 중에라도 몸에 통증 신호가 오면 즉시 강도를 낮추거나 멈춥니다. 대신 매일 합니다. 하루 15분이든 30분이든 날마다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몰아서 2시간씩 하는 것보다 하루 20분이라도 매일 하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 꾸준함에 반응하는 생물이기 때문입니다. 매일 적당한 자극을 주면 근육도 유지되고 심폐기능도 향상됩니다. 반대로 일주일 내내 가만히 있다가 주말에 왕창 하면 몸이 놀라서 오히려 탈이 나지요. 그러니 무리하지 않되 멈추지도 않는 것. 이것이 제가 지켜온 운동 철학입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종종 해드리는 조언 중 하나는 지금 누워 계실 때가 아닙니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특히 퇴직 후 집에서 주로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이나 병을 앓고 난 뒤 기운이 없다고 움츠러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안정이 필요한 시기도 있지만 어느 정도 회복이 되었다면 조금씩이라도 걸음을 떼야 합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근육은 빠르게 줄고 관절은 굳어버립니다. 한번 잃은 근력은 회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아주 조금씩이라도 움직여야 합니다. 예전에 70대 중반에 한 남자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큰 병을 앓고 난 뒤로 몸이 회복되지 않는다며 거의 집 안에 틀어박혀 지내셨지요. 자꾸 눕다 보니 기운도 없고 우울하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그분께 매일 햇볕을 쬐며
10분만 걸어보라고 권했습니다. 처음엔 그마저 힘들어 하셨지만 딱 10분만이라는 약속을 스스로와 하고 조금씩 실천하시더니 일주일 후엔 15분, 한 달 후엔 30분까지 걸을 수 있게 되셨습니다. 몇 달 뒤 진료실에 오신 그분의 얼굴은 잔뜩 헬쑥했던 예전과 달리 생기가 돌고 밝은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걸으면서 동네 이웃들과 눈인사도 나누고 작은 꽃이나 나무를 보며 마음의 여유도 찾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분을 보며 움직임이 주는 치유의 힘을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운동은 몸만이 아니라 마음도 살립니다. 저 자신도 힘든 일을 겪을 때마다 몸을 움직이는 것으로 마음을 달래곤 했습니다. 아들이 먼 타국으로 유학을 떠나 집을 비웠을 때, 어머니께서 돌아가셔서 슬픔에 잠겼을 때, 저는 가까운 공원을 계속 걸었습니다. 걸으며 머리를 식히고 마음의 소용돌이를 가라앉혔습니다. 땀이 송골송골 맺히면 차오르던 감정이 씻겨 내려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몸과 마음의 균형을 찾아왔지요. 몸은 마음의 그릇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몸을 건강하게 움직여주면 마음도 따라 건강해지는 법입니다. 또 마음이 편해야 몸이 더 강해지고요. 이렇듯 운동은 제 평생의 친구와도 같았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함께 해준 고마운 친구지요.